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요즘 조두순 문제로 청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법적 쟁점과 그리고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조두순을 얘기하는데 영상에 랜슬롯을 내보내고 싶지 않아서 랜슬롯은 재우고 이렇게 저 혼자 찍을 예정이니 랜슬롯 구독자분들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살짜리 여자아이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징역 12년,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을 받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영구적인 장기 손상을 수반한 피해자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범죄 사실에 대한 얘기는 이만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평생 아픔이 될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왜 이 조두순은 징역 12년형밖에 받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참으로 아쉬운 일들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8세였던 점을 고려하여서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징역 7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을 적용받았어야 됐는데 검사는 형법 제301조를 적용해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적용시켰습니다. 더 처벌이 약한 규정을 적용시킨 것이죠. 검찰 측은 여기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비판이 따랐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실수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검사잖아요. 우리가 가장 정말 믿고 따라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많이 아쉽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욱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적용된 형법 제301조에 의해서도 무기징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이 돼서 형이 감경됐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형이 감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이 되면 형이 감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반드시 이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논리를 잘 구성했어야 합니다. 조두순 측이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왜 반박하지 못했을까요? 자, 우리들은 검사가 아니지만 한번 우리끼리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요? 조두순은 범행 전날 12시까지 술을 처먹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오전 8시 반이에요. 시간이 8시간 반 지났습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다고 해도 8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계속 해롱해롱 거렸을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술을 3번 이상,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5번 이상 먹는 애주가인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퍼먹어도 잠을 자든 안 자든 8시간 반이 지나면 대충 술 깹니다. 머리는 아플 수 있어도 사리 분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8시간 반이 지나도 술이 만약에 안 깬다면 그러면 전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시는 회사원분들 다 심신미약 상태일까요? 저는 일단 이 시간만 갖고도 심신미약이라는 상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두순은 즉흥적이라고 볼 수 없는 장소, 후미진 곳에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물까지 틀어놓고 나갔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머리를 써서 했는데 그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행동일까요?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은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아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사는 이후에 항소,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두순이가 12년형이 너무 가혹하다면서 형을 줄여달라고 항소 그리고 상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12년형보다 더 중한 처벌을 선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소법 제368조에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원심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필요한 규정입니다. 잘못된 것은 검사가 항소를 안 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일어나자 서울고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조두순을 유죄로 만들었다는 점에 집중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 검사가 소홀히 해서 조두순이 2020년 12월이면 나온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은 재심을 해야 된다고 청원을 하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확정된 판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예외적인 규정이 뭐냐면 재판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지만 재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됩니다. 조두순이 재심을 받아도 12년형보다 낮아지는 경우밖에 없고 높아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다 필요한 법 규정들입니다. 근데 참 이번 건만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네요, 규정들이.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저는 표창원 의원이 주장하신 보안처분 강화에 동의합니다. 바로 조두순의 거주지를 제한한다는 것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1대1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보호관찰관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일을 해야만 할까요? 참 기분 더러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사회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도 계속 어딘가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싫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